안녕하세요. 다운입니다. 제 에세이의 한 챕터에서도 적었지만, 암 진단을 처음 받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과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. 저도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게 1차 병원에서 그 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, 대학병원을 연계해 주시는데, 그 1차 병원에서 연계해 주시는 대학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과 뭐 의사선택, 또 생존율, 뭐 치료법 그런 거 끝없이 찾아봤습니다. 끝없이 찾아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눈은 눈대로 피로해지고 마음은 막 더 점점 지쳐가고요.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정보를 너무 찾으면서 여기저기 이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저와 유사한 환자들의 경험담들을 막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좀 있었냐면, 뭐라 그럴까. 개인의 경험담이잖아요.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다운이라는 사람의 경험담이잖아요. 그런데 그것이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병명이라도 사실 조건이 다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도 유방암이지만 저는 또 뇌동맥도 있고 체질적으로 기질적인 부분이나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. 또 유전자는 없지만 유방암의 유전인자는 없지만 저희는 또 이상하게도 형제 라인에 암의 가족력이 또 형성이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른데 그것을 자꾸 잊게 되는 겁니다. 잊게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제가 나타나서, 그때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, 정보의 바닷속에서 나는 길을 잃어가고 있구나.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다 탈퇴해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는 제가, 조금 더 나의 신체와 어떤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겠다, 오히려. 그래서 제가 늘 제 다운, 유튜브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 감사를 부여잡은 것이고, 또 우울이 왔을 때에는 글쓰기, 책 읽기 같은 것들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활자 속에서 불안을 덜어냈고 두려움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선택을 한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제 에세이에도 한 챕터로 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느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고령의 어떤 암 건의자이시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. 암 환자가 죽고 사는 건 팔자소관이다. 처음에는 조금 왜 의사가 저런 말을 해,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했는데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.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?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게 됐고, 또 치료는 의사의 몫이고, 그 병을 대하는 어떤 태도는 내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.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결과, 또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결과들을 붙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.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에게 막 질문을 던졌어요. 너무나 불안이 오거나 우울이 올 때는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?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지? 할 수 있는 거야, 없는 거야를 구분하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, 제가. 그러면서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많이 바꾸고요.
또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제 감사라는 감사를 늘 찾아다니는 무슨 사냥꾼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그동안 암 진단이 있었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. 어떤 식습관이었고 내가 어떤 생활 태도였는지 좀 올빼미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일을 잡으면 좀 새벽에 같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몰아서 해버리고 이러거든요. 몰아서 하고 몰입해서 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잠의 패턴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. 제가 체크하기에는. 그리고 식습관은 정말로 몸에 유익한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큼 편식이 심해요, 제가. 흔히들 그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친송하는 콩류는 정말로 안 먹었었어요. 무슨 아이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안 먹었었어요. 콩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형제가 많은데도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콩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노력을 하셨지만 너무나 그러면 제가 밥을 그냥 안 먹어버리니까 아버지는 딸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콩을 먹이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콩을 다 빼고 주라. 밥을 먹는 게 중요했던 거야, 아빠는. 아빠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중요했고 엄마는 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건강식품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. 근데 아빠가 지셨어야 되는데 엄마가 진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콩을 안 먹었었어요. 콩나물, 두유, 뭐 콩과 달려 하여튼 콩과 관련된 거는 뭐 팥 이런 거 전혀 안 먹었었어요. 유일하게 편식이 심한데 유일하게 조금 건강에 좋은 식품을 좋아했다면 생선은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독감에 걸린다거나 막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엄마가 진짜 이렇게 갈치조림을 너무 맛있게 해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기는 해요.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물론 저희 그 8살 차이 나는 그 왕언니가 있어요. 맏딸 저희 집에 모든 가족사를 다 알고 있죠. 우리 왕언니 항상 하는 말이 너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몇 번을 죽을 뻔을 해서 엄마 아빠가 애를 많이 태웠다.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.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불효녀인가? 내가 뭐 이러면서 언니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기질적으로 태어난 부분들이 좀 약했다고 해요.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애를 태웠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. 근데 기술적이고 유전적인 부분은 어찌할 수 없으나 생활 습관적인 부분은 내가 어찌어찌 해볼 수는 있는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유방암 양성, 그 호르몬 양성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는 또 이제 경구용 항호르몬 약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노화가 많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. 그렇지만 어떡해요. 그런 에스트로겐을 다룰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감사해요.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. 그래서 끝까지 유방학과 교수님이 복용하라는 날까지 저는 열심히 복용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잡곡밥도 잘 먹고 현미까지는 아직 못 먹겠어요, 저는. 그래서 두유도 잘 먹고요. 두부도 조금씩 먹고 많이 변했어요. 3년 동안. 식습관이 많이 변했고 잠자는 거는 사실 늦게 잠들어요. 그런데 그래도 제 시간에 침실에 들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라든가 긍정적인 정서를 제 몸에 막
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도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메타인지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한다. 그래야지만이 그 불안을 줄일 수 있고 삶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 에세이에도 한 챕터로 해서 제가 이 글을 적어놨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오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 에세이에 이제 적어놓은 글인데, 저는 머리의 언어와 가슴의 언어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었어요. 이거는 뭐냐면, 제가 아프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두 개의 언어예요. 머리의 언어라는 거는,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고, 또 하나는 가슴의 언어는 내 안의 목소리를 깊이 듣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. 머리로만 버티기 어렵고요. 또 가슴으로만 버티기 어려워서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지만이 이 힘든 병치레를 웃으면서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적어놨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,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회복의 열쇠는 막 어떤 정보보다는 우선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시고, 그러니까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 끝나시고 방사선 치료 끝나신 상황에서 조금 마음이 회복되시면, 그때부터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꼭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내 몸의 신호, 내 마음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지만이 아픈 후에 그 삶들이 얼마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자기가 잘 설계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도 많이 억울했었지만 억울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, 태어나는 거 똑같고 죽는 거는 똑같다. 그 두 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.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, 특히나 어떤 큰 이슈, 꼭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떤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에는 그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나를 아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꾸준히 저를 알아가는 지혜를 쌓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겨울이기 때문에 다운이가 싫어하는 이 추위에 동영상 아마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다운은 이만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.